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과연 피드백을 어느 주기로 피드백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제일 고민되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내가 학부모님들에게 피드백을 과연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학부모님들은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많았고, 그리고 외벌이가 많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잘 집에서 케어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요즘엔 외벌이일지라도 집에 있는 어머니일지라도 참 바쁩니다. 문화생활 하기 바쁘고 운동하기 바쁘고 나 살기 바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맞벌이는 더더욱 바쁘겠죠? 예전에는 제가 공부방 처음에 운영했을 땐 외벌이 가정이 많아서 집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같이 우야무야 모여서 브런치 타임을 가지면서 오전을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함께 같이 산에를 가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다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바쁘십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엄마라 해서 또 한가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직장 다니는 엄마보다 집에 계시는 엄마들도 바빠서 연락하기 힘들고 서로 소통하기 힘든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처럼 부모라 해서 내가 내 자식에게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내가 가족에 희생하고 자식에 희생하고 이런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아요. 자, 개인주의의 생활이 참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게 참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방에 와서 수업을 했을 때 아이가 공부방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아이가 지금 학습을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학습의 결과라든지 학습의 과정이라든지 아이의 학습 태도라든지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아이의 성격 파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주 전화를 드려서 피드백하는 걸 좋아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에는 좀 엄마들이 그걸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아이가 새로 와서 제가 아이를 지켜보고 아이의 학습 태도라든지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그 교육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몇 번의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문자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공부방을 차렸을 때 기본적인 철학은 아이의 학습 태도를 가장 정확하고 현 주소를 냉철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좋더라. 그래야 내가 아이가 지금 생길 수 있는 학습의 공백을 나와 사교육을 하는 선생님과 공교육을 하는 선생님과 아이와 함께 발을 맞춰서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고 잘 리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그냥 아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잘 지켜보고 내가 보지 못한 면을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기를 원했고,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적인 부분보다 교육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둥글둥글하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보다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나는 선생님이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런 선생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나는 절대 사교육을 하면서 그런 선생님이 되지 말고 내가 원하던 그런 사교육의 선생님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철학을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을 했을 때 초기에는 참 잘 내 소신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해왔었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잦은 피드백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귀찮아 하시고, 어느 날 2년 전에 새로 들어온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 방목해서 아이를 키우고 자유롭게 방목해서 아이를 키운지라 학습 태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되어 있어서 이 아이를 찾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쉽냐?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 습관을 찾기가 어렵고, 좀 습관이 잡힐만 하면 옛날 습관이 나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힘들게 습관을 다 잡아오면 옛날에 가졌던 습관이 또 다시 되돌아가서
항상 리셋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습관이 잡히지 않아서 아이의 습관을 잡히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고민하고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이 없을 테고 공부하는 태도도 안 되어 있을 거고, 그만한 아이의 기본적인 학습에 격차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학원이나 사교육에 맡겼을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애가 학원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나,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나, 힘든 건 어디 있나, 어디까지가 발전돼 가고 있나, 좀 아이가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 하고 잘 관찰해보고 주시해보고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아서 제가 그 학부모님에게 자주 피드백을 드렸거든요.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학습 태도가 안 잡혀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늘은 저하고 이런 부딪힘이 있어서 제가 아이와 함께 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잦은 피드백을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여지없이 학부모님에게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의 지금 상황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제가 뒤통수를 좀 잡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 제 아이가 늦둥이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관계로 무지 바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자주 주시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자주 연락을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데 정말 귀찮습니다. 그 피드백 일일이 보기도 귀찮고,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자주 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이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늦둥이라 아이를 잘 관리할 시간도 없고 그런 체력도 안 되고 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늦둥이인지라 제 말도 잘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습관도 잡아주지도 않고요. 거의 저를 이겨먹는데 제가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피드백을 주시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전화를 이렇게 자주 주지 마시고 팩트만 간단하게 톡으로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뜨아했습니다. 정말? 내 자식을 돈으로 맡긴다고? 나는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걸. 요즘 엄마들은 다 이러네? 아니다, 그 엄마는 요즘 엄마도 아닌데, 내 또래인데,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그리고 애기도 늦둥이라서 많이 귀엽고 많이 신경이 쓰이고 막 이럴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좀 많이 뜨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요즘 엄마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옛날처럼 자주 피드백 드리고 아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봐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더뎌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끌어봐요. 제가 오늘 아이에게 이렇게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줬을 때 호응이 좋은 학부모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구나. 급변한 시대에 학부모도 변해가고 사람도 변해가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가고 사회가 발전돼가고 미래화된다 해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저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식을 함께 케어해보고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사회적 변화와 발맞춰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많이 변하고, 옛날에 생각하던 부모가 이런 부모다라는 그런 개념이 깨져가고 있고 참 자유화되고 그리고 개인화돼 가는 것도 가정에 또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변화하기를 원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자주 피드백을 드리면 오히려 그게 역발상으로 해서 이게 퇴원이 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성장이 늦거나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학부모님들에게 피드백을 했을 때 이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아이를 다시 잘 케어해서 다른 방향으로 잘 같이 이끌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더라고요. 오히려 아이의 단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말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 학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분들이 그 단점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단점을 얘기하고 이 학습의 격차라든지 학습의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아이를 그렇게 판단해? 네가 뭔데 내 아이를 그렇게 지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어 공부방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인성과 이 아이의 태도와 이 아이의 학습 자세를 잡아주려고 하고 이 아이를 좀 끌어주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고맙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함께 발맞춰서 내 아이를 잘 이끌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 네가 뭔데 그것까지 네가 건드려? 공부반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변해가니까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이게 변화해 가고 있구나. 이래서 잦은 피드백은 오히려 학원이나 교습소나 공부방에 퇴원으로 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더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실 때 아이들의 학습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 잦은 피드백을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보다 학부모 먼저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피드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학부모가 직장인이야 바빠. 만약에 학부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이 직장에서 빈틈없이 직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 직장이 여유롭지 않은 직장을 하시고 이 직장 생활로 인해서 가정에 공백이 있다면 잦은 피드백은 오히려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런 학부모님들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팩트만 문자나 톡으로 남겨주시고 잦은 피드백은 삼가하시고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선생님을 100% 믿음을 갖고 선호하시고 아이를 집에서 숙제라든지 선생님이 내준 미션을 잘 함께 이행하는 학부모라면 잦은 피드백으로 학부모와 함께 아이를 개선하고 성장시키고 발전할 그런 학부모가 있고 또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지만 내가 바빠.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도 바빠. 내 개인 생활하기도 바빠.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자나 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피드백을 드리면 일단 앞에서는 호응을 하시는데 뒤에서는 그거를 함께 발맞춰서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들어는 주되 그건 네 맘대로 네가 알아서 내가 돈 냈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돈 냈으니까 네가 잘 교육시키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들었어, 알았어, 끝. 보고만 받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내가 학교육을 하는 선생님한테 내가 아이의 상황, 아이의 습관, 아이의 학습 태도 보고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후작업이 없고 아이를 제대로 케어해 주시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공부방 운영해, 교습소를 운영해, 학원을 운영한다면 내가 일관성 있게 똑같이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학부모의 성향을 잘 보고 이 학부모의 직업도 잘 보고 이 학부모와 아이와 함께 가족에서 이 관계를 잘 살펴보신 후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야 한다라는 걸 제가 요즘에 참 느끼고 있는 한 가지 교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 계시는 그 아이와 학부모의 관계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에 맞게 그 아이에 맞게 적절하게 피드백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피드백의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피드백을 하시고 내가 이 아이를 교육하고 이 아이와 함께 공부를 했을 때 적어도 3번 피드백 할 거 한 번만 하시고 그리고 5개의 아이의 단점을 이야기하실 거면 10개의 장점을 이야기하시고 5개의 단점을 작게 간단하게 팩트 있게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을 겁니다. 일단 피드백을 하면서 아이의 단점을 얘기하기보단 장점을 많이 부풀려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단점 한두 개만 딱 말씀하시면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학부모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이 너무 잦은 피드백으로 태어날 확률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운영하시는데 한번 출석부를 보시고, 아, 이 아이는 어떤가? 이 학부모는 어떤가?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또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꾸물꾸물 좀 우울한 날씨이지만 우리가 또 여러 아이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